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공수처가 나의 인신을 체포해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가? 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쫙 좀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도 저희도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뭡니까 관저 외곽 경비 외곽이 네. 아니고 관저 이제 출입문 경비를 네. 맡고 있는 국군 그 육군 수도방 55 경비단 네. 수방사 55 경비단의 경비단장을 불러서 위법하게 자 조사할 게 있으니까 잠깐 와보세요라고 해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네. 자 이거 출입 허가 해주세요라고 해서 도장을 수사관이 그렇죠. 찍는 거를 보고 있게 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이 찾아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곳곳에서 위법, 불법, 탈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체포를 불법 체포. 저는 방금 그 오동훈 처장이랑 우정수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혐의가 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이잖아요. 그쵸.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왜 그래서, 불법이고 예. 왜 불법 체포인지를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놓은 네. 거 한번 먼저 쫙 보시면은 정리가 자, 내란죄 수사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수처 아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렇죠. 경찰에게만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란죄 체포영장의 집행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체포 이후에 또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체포한 다음에 지금 어저께 밤 늦게까지 11시 몇 분까지인가 10시 반까지인가 대통령을 조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언을 받고 증거를 받아봐야 그거는 법원에 가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입니다. 저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어떤 은행에서 난동 부린 사람을 제가 예. 잡아와요. 잡아와서 그 사람을 취조를 합니다. 네. 제가 조서도 작성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거 받아줄까요? 너 누군데? 누구신데요? 수사권이 나 있으세요? 몰라? 나 용산의 이수정이야. 라고 해도 모릅니다. 네. 예. 지금 그다음에 저거 공수처가 한 판 더 공수기관이지만 저 네. 건에 대해서는 일반인하고 똑같은 자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 이제 저거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과정에서 경찰이 들어갔잖아요. 네. 공수처 그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대신해서 집행하게 할 근거도 없다. 그렇죠. 저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공수처장 왜 이럽니까? 네, 저게 이제 문화일보에서 정리를 한 거를 저희가 예. 지금 저희가 또 따로 정리를 했는데 저 부분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담됐던 그 경찰들 막 올라가고 했던 네, 사람들 네, 네. 전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이 메신저로 자백한 거였죠. 나 오늘 너무 바빴어요. 제가 예. 지금 당이랑 공수처였나요? 국수본이었나요? 경찰사였나? 해갖고 경찰 거기서 뭐 지금 영향 막 엄청나게 네. 뭐 전화 많이 하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그 얘기했었죠. 보십시오. 국회의원과 국수본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협력을 해가는 거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지금 유권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성윤 총 쏴라? 총 맞아라? 네, 총 맞더라도 들어가서 체포해야 된다 그 주장했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지금 수사 지휘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근데 검사 출신이라고 저 수사지휘한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저거를 아. 제가 볼 때는 저걸 만약에 보수 여당의 후보가 했으면 저 분명히 야당에서 저거 분명히 수사지휘 권한 없는 거 수사지휘 했다라고 할 거예요. 비록 맞습니다. 국회에서 얘기를 했더라도 말입니다. 네. 일단 저렇게 논점만 먼저 정리를 저렇게 하니까 해드렸고요. 지금 무려 7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공수처는 첫 번째 수사 권한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서부 법원에다 체포영장도 꼼수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다 그렇죠. 다 불법성 엉망이었습니다.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또 다른 거 제가 아까 원고에 넣어놓겠는데 그 국정조사 특위 때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55 경비단장 얘기 나왔잖아요. 예.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 저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경찰한테다가 예. 막 뭐 메신저 보내고 막 전화 정신 없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조진우 경찰청장은 지금 구속됐고 경찰청 직무대행인 차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그 국회 출석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어저께 따졌어요. 네. 따지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이번에 55 경비단은 그 문을 열어줬잖아요. 네네. 출입증 네. 불법으로. 근데 그 안에 경호 시설은 지금 군사 보호 시설이잖아요. 네. 국가소사본부 사람이 그 호텔로 네. 호텔 모처로 네. 경호처 직원을 불렀대요. 네. 경호처 직원을 불러가지고 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들었답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제 뉴스 제가 넣어놨는데 네. 그거를 어제 워낙 긴급 체포 그 영장 집행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 뉴스가 빠졌던데요. 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네. 아까 이거는 국가 기밀 시설에 대한 기밀 누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경비단장 도장 직인 뺏어 가지고 했고 네. 여기는 경호처 직원, 경호처만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군사 보호 시설이잖아요. 네네네. 군사 보호 시설인데 공수처도 그 내부 구조를 모르고 네. 경찰도 내부 구조를 모르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호텔로 불러가지고 서울 중구 모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 네. 서울 중구 모 호텔로 국수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송영우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심의관과 불상의 한 명이 네. 경호처 직원을 불러서 모 호텔로 불러서 예, 예.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혐의로 그 비상계엄 관련 불법적인 정보 수집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네.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은 없었어요? 3명이라고 합니다. 3명.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네. 안보수사 1가장 그리고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 예. 3명을 고발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 과정이 네.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거의 다 불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 말씀드렸지만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빠져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입 허가가 필요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아무도 그걸 안내를 안 할 거니까 네. 미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예. 군사 기밀을 그쵸. 빼낸 겁니다. 그렇죠. 군사 기밀을 수사 기관도 아닌 호텔에서 예.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불러갖고 빼냈다. 이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저는 이게 현행법 위반이라고 정보는데요. 군사시설 보호법 네. 위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자, 지금- 어저께 주진우 의원이 국정조사에 따졌는데 찾아보니까 조그맣게 아침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 불법, 탈법, 편법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쭉 정리를 다시 좀 해보죠. 네. 먼저 한덕수 국회 국무총리의 가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이분을 탄핵을 하려면 의원 정족수의 3분의 2가 필요한 걸까요? 과반이 필요한 걸까요? 이거를 지금 의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이면 돼라고 해서 지금 땅땅땅 끝났잖아요. 총리를 네. 탄핵한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요 불법성 여부도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공수처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방금 전에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판사 쇼핑해도 되냐 이 아, 맞죠. 논란이 그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이게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네.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네. 신청할 당시 서부지방법원장은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서부지법으로 갑니다. 자, 왜 이렇게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요것도 사실은 굉장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보시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정리할 게 왜냐하면 이게 위법성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해 줬던 민주당하고 국수본하고 내통 논란.
이거 네. 어떡합니까? 이상식 민주당 의원 그 멘트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어. 체포영장 하루 만기를 앞두고 저희 당하고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국수본에서 얘기 받고 민주당 사람들이랑 회의하고 회의해서 국수본에 다시 전달하고 네. 즉 메신저를 1회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수회에 긍하여 했다라고 네.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또 나와요. 네.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제가 그때 맞습니다. 지운 거 제가 캡처해놨거든요. 네. 그거 찾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네. 자, 저녁에 체포영장이 다시 나올 거라는 거를 이상식 의원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찰은 누구한테 보고 체계를 지금 세워두고 있는 겁니까? 네. 예? 그 자. 체포영장 다시 나올 거라는 걸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다음에 판사의 직권 남용 부분입니다. 이 서부지법 판사가 이 110조 111조 배제시킨 조항 요거는 홍시표 시장도 요거는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다. 그 영장 무효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두 번째 2차 영장 요거는 지금 12월 31일에 나온 영장이고요. 1차 영장. 예. 2차 영장에는 110조 111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같은 지법에서 왜 똑같은 피의자에 대한 1차 영장과 2차 영장의 내용이 다른가? 이것은 지금 서부지법 법원장이 지금 바뀌었네요. 설명을 해야 돼요. 고사의 서부지방 법원장이 또 정계선 판사는 헌재로 가버렸네요. 1차가 나올 때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방 법원장이었고 네. 물론 구속영장 전담 판사 부장판사가 이순영 판사가 독립적으로 했을 거고 여기도 신한미 판사인가요? 네. 두 번째는 다른 판사인데 법원도 그게 첫 번째 이순영 판사가 했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법을 모르는 행위인가요? 만약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예. 서부지법 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렇게 판사가 입법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재판장은 이 자기 관할 법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그러니까 어쨌든 도의적 책임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자기가 네. 어쨌든 관할한 법원 판사 네. 한 명 한 명은 다 이제 독립적인 그 맞습니다. 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관할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어떤 지휘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하필 저희가 처음에 의심을 하고 궁금했던 게 왜 다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냐. 마은혁 판사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 추천받은 그분도 서부지방법원 판사였거든요. 예. 왜 서부지방법원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냐. 네. 그런 의문은 저희가 네. 가졌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내일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나온다는데 네.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해라고 판단이 나오면 지금 공수처는 더 이상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체포영장 자체가 예. 위법한 게 되고 그렇죠. 바로 그 상황에서 체포를 풀어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정당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네. 내일쯤 아마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그렇죠.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체포 적부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공수처가 지금 55 경비단장 네. 요 공문서 위조했다. 네. 요 부분도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그 내부 시설에 대한 설치 이것을 네. 또 경호처 직원을 호텔 제3의 장소에 불러가지고 빼낸 네. 거.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네. 거긴 저도 군사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소방장비는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문에 보면은 소방장비까지 동원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인명이 지금 다칠까봐 이 불법하지만 일단 응하기로 했다라고 예.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게 소방 장비가 아니고 네. 경찰이
경찰 자체 장비다라고 네.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는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예. 이제 일부 방송사 카메라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카메라 이래서 네. 정문 쪽하고 맞습니다. 진입로 쪽만 주로 봤는데 네, 네. 아까 서울 중구 모 호텔에 불러가지고 네, 네. 그 시설이 뭐가 있고 이런 거 파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압도적으로 지금 몇천 명이 그 들어갈 때는 네. 아마도 어떤 불가항력을 느껴서 그리고 네.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라고 대통령이 느껴서 그냥 그래 가자라고 했던 배경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경찰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했는지 네. 그 작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누가 제공을 했는지 그렇죠. 이것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앞부분에도 제가 지금 헌재를 비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에 출석할 권리는 지금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인데도 지금 헌재가 재판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헌법 11조 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이거에 따라서 네. 대통령도 한 명의 또 자연인으로서 또 법 앞에서 평등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거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뺏긴 거 아닌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헌재 출석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